안녕하십니까. 공매도TV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3일째 폭락이고, 연일 하락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가는 주식시장을 보면 좀 심각하다.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도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체적인데요. 미국 관세 협상도 있고. 근데, 우리가 모든 원인 중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어.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저는 노란봉투법하고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대주주 양도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슈는 노란봉투법이에요. 자, 이제 정부 여당은 당연히 지금 25일에서 이렇게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정청래 이런 인간이 당연히 개딸들 의지 반영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개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노조 이꼴 개딸이지 뭐. 자, 거기에 이재명도 동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도 말은 그럴싸하게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이런 건 또 선진국 수준에 맞춘대요. 야, 네 자체가 선진국이 아닌데, 네 자체가 후진국인데 무슨 선진국 수준에 맞추냐고.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가 굉장히 표현을 잘했더라고. 응? 노란봉투법 이런 거 추진하면서 기업들한테는 도와달라고 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실사구시 하겠다고 그러고, 좌측 깜빡이 놓고 행동은 우측으로, 우측 깜빡이 놓고 행동은 좌측으로 하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죠. 증시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증세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 하나 나면 모든 건설 중단시키고, 무슨 성인군자 났습니까? 성인군자 났어? 공사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모든 사고를 다 사고 날 때마다 건설 현장 중단시키고 대표이사 구속하면 누가 사업하냐고 미쳤냐고. 요새 건설 이런 다 폭락하죠. 물론 원전 때문에 폭락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정치권 때문입니다. 지금 주시장에. 그러면 코스피 5천 얘기 꺼내지를 말든가. 응? 정말 어떤 때 보면 막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 응? 내가 말했잖아요. 나 니네들 임기 내에 헤쳐먹는 거 신경 안 쓴다고. 한 가지만 해놓고 하라고. 경제 살리고 증시 5천 가누라고. 그러면 니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내가 그거 신경 써봤자 형도 없지만 헤쳐먹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겠다고.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헤쳐먹는 것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말아먹겠다. 지금 심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이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천하람이 지적을 했더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경영상의 결정인데,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노조 허락받고 해야 돼요. 국내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도 노조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그걸 빌미로 파업할 수도 있다고. 액면 그대의 법안만 보면 그래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도 없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떠날 수도 있다. 전 떠난다고 봅니다. 벌써 떠날 준비하고 있죠. GM 부평공장. 이제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기업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국내 기업이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안 넣는다는 것도 문제고요. 있는 공장도 이제 문 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건설사가 새로 사업을 하겠고 건설 주택을 짓겠고 하겠냐고요. 사람 하나 죽으면 어? 대표이사 잡아가고 임원들 다 퇴직시키고 하는 나라에서 건설하다 보면 사람 죽지. 미국은 안 죽나요? 프랑스도 안 죽어요? 영국은 안 죽어요? 그걸 안 죽을 수 있게 안전장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모든 장치를 다 해놨는데도 사람이 부주의하면 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모든 안전장치를 정말 뭐 깐난하게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다 건설 현장 중단. 산재 사고 나면 나한테 직보해라. 아주 성인군자 소리 다 하고 자빠졌어. 네가 성인군자야? 네가 그렇게 인간을 존중했어? 사람 하나 죽었는데 부안인가 거기 비행기 사고 났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모든 게 다 이래요. 모든 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거기다 멋있는 말 한마디. 산재 사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그게 왜 타살이에요? 일부러 죽였냐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건설 현장에서. 응? 아주 멋있는 소리만 지가 골라 하고 나쁜 소리는 다 내 책임 아니고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그 다음 대주주 양도세. 예. 자, 구윤철이란 이학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자, 국회 나와서 한다 소리가 심사숙고종이야. 그놈의 심사숙고를 한 달 내내 하고 있냐? 야,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할 건지 50억으로 할 건지 30억으로 할 건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거 결정하는데 심사숙고적 맨날? 눈치 보는 거야. 니네 뻔해. 니들이 어떤 눈치를 보는지 난 알고 있다고. 주식시장이 잠잠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세금 2천억 벌자고. 2천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천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망가뜨리고 그러면 결정이나 빨리 하든지. 무슨 씨발 생각하는 병 걸렸냐? 심사숙고를 매우 3달째 하냐? 야, 10억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10억으로 해, 이 자식들아. 그렇게 결정해주는 게 차라리 주식시장에 나. 불확실성 해소니까. 망아들도 딱 10억으로 결정할 거면 그냥 해. 제일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 뭔지 알아? 이런 소리 하는 놈들. 심사숙고종. 아주 개미들만 죽으라는 거지. 뭘 숙고해, 뭘 숙고해. 50억인지 10억인지 30억인지 내가 결정해주래? 내가? 어휴, 진짜 탄핵을 딛고 정권을 잡았으면 응? 국민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돈도 잘 뿌리고 국민 의하는 척 많이 하잖아. 근데 이런 걸 왜 못하냐고. 언제까지 심사숙고할 건데 언제까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참 한심한 놈들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입 쿡 닫고 있죠. 허기야 그럴만도 해요. 정상회담 앞두고 참 답안지도 없는데 답은 가져가야 되겠고 미국에서 이재명 좋아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참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내가 그때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 내가 휴가 가기 전에 그런 말 했어요. 폭락했을 때 그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수습을 했어야 된다고. 양도세? 내가 언제까지 결정하겠다. 10억인지 50억인지. 그리고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빨리 내놓으라고. 휴가 얼어 터질 휴가는 휴가 가서라도 결정해 놓으면 되지. 그런데 아직도 숙고중이야. 아직도 숙고중. 언제입니까? 내가 7월 말이었는데 한 달 내내 숙고중이야. 숙고. 이씨. 언제까지 숙고할래? 윤철아. 언제까지 숙고할래? 주식시장 3천 무너지면 숙고할래? 그때 가서 슬그머니 그냥 원래대로 할까요? 야, 개인들 계좌는 다 녹아내려가 이 자식아. 그래, 주식타는 개인 책임이야? 까고 있네. 씨.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원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상승 테마였죠. 원전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악재가 커요. 이거 왜 악재가 크냐면 계약량을 저도 봤는데, 야, 원전 한 기당 1조 원 주고 뭘 남기겠어, 뭘 남기겠어. 뭐 로열티 1천억에 뭐 8천억 원 용역 자재비라는데, 그 핵심을 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면 한국은, 그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게 빚 좋은 개살구란 얘기지. 저는 원전 투자, 이 내용이라면 원전 투자는 제 사전에 원전 관련 종목은 투자 안 할 겁니다. 예.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계약을 물를 수도 없잖아. 계약을 물르면 우리가 원전 수출을 못해. 특허 침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미국 업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원전 사업을 포기하느냐, 이런 계약이라도 그냥 납품하느냐인데 둘 다 안 좋아. 원전 사업 포기해도 원전 산업이 이제 볼장 답은 거고, 어렵게 납품을 해도 수주를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고생만 하고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약을 물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바꿀 수도 없고. 물론 이 수자원공사도 이렇게밖에는 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솔직하게라도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밝혀지냐고, 이게. 응? 이런 계약 내용이 왜 이제 밝혀지냐 이거지. 이거. 그때 솔직하게 했어야지, 차라리. 응?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자, 미국도 어제 무너졌죠? AI 뭐 거품론에 어제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 빠지는데, 우리 시장 빠지는 건, 미국 시장 빠져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총체적인 노란봉투법, 상법, 상법 후퇴, 대주주 양도세, 그 다음에 좌측, 우측 깜빡이 넣고 좌측으로 행동하는 이중적 행태.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다, 대한민국은. 시장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회복을 했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좀 회복을 했는데, 자, 이로써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좀 변한다. 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주도주가 변하냐면, 최근 이제 한국 증시를 보면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 중에 원전은 안전 탈락. 원전은 이제 빼세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 조방원 대신에 조선도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조방원도 뭐 덜썩 나오는데 조선도 왜 문제냐면, 뭐 마스가 해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살리겠다, 한국이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또 딴 생각하고 있다고. 이 조선이라는 게 이게 방사라고 연결돼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미국이 군함 같은 거 제조를 맡기고 싶어도 그 군사 기밀이나 이런 걸 다 공유해야 되거든요. 설계 기술이나 이런 걸. 미국이 지금 결정적으로 한국을 못 믿는다는 거지. 혹시라도 항공모함을 수리 맡겼는데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유출되면 어쩔까? 구축하면 마찬가지. 군함 설계를 맡겼는데 그런 게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서만 제조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불안한 거지. 미국에서 미국 업체가 없으니까. 미국도 전 세계 조선사 손잡을 때가 중국하고 손잡을 수는 없잖아. 중국이 70%를 차지한다, 전 세계. 한국이 한 20% 좀 넘겠죠. 나머지가 기타인데 그 기타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외에는 없어. 그나마 중국하고 대적하게 조선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을 못 믿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마스카이도 한국한테 맡길 수 있겠냐, MR온이 수리 같은 걸. 참, 그거 확신 못하겠다. 혹시라도 일본하고 손잡는 날에는, 일본은 기술력은 있거든요. 미국이 지원해주면. 그러면 진짜 한국 조선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끝났고 이미 조선도
위태위태. 두 번째, 조선은 왜 기존 주도주에서 조금 어렵냐면,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조선이라는 건 수천 개의 하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교섭에도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딛고 조선이 수익도 내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란봉투법 통과되는 순간 조선 원청이 아니고 하청에서 아마 노사분가 일어날 거예요. 야, 우리 똑같이 대우해줘. 우리도 급여 똑같이 줘. 이럴 건데.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뭐 정부 공공기관, 학교, 뭐 계약직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급여 줘. 나도 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이 방학 동안에 쉬게 해줘. 쉬어도 월급 줘. 뭐 이런 식이에요. 떡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그래요. 2개 주면 10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란봉투법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방산도 세월 갔어요. 왜 세월 갔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하이무드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방사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 그래서 주도주가 좀 바뀌는 느낌이 나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는 미국에서 관세를 200% 때려도 한국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오늘 또 상승하죠. 보시면 오늘같이 빠지는 날 강한 종목이 진정한 강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올라가죠. 현대차, 기아. 자, 오늘 물론 자동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자, 2차전지 같은 거 오늘 덜 빠지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셔야 돼요. 그런 쪽이 새로운 주도주가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덜 빠지잖아. 자, 덜 빠지고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살아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 정권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무슨 재주로 살리냐고. 이재명이 조선업을 살릴 수 있나요? 방산을 살릴 수 있나? 원전을 살릴 수 있나? 반도체를 살릴 수 있나? 불가능해요. 근데 살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AI는 어떻게 해볼 만해. AI는 조금 지원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표도 나.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AI, 뭐 소버린 어쩌고 나오는데 이런 쪽이 앞으로 큰단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거. 저는 앞으로 주도 업종이 뭐냐? 주도 섹터가 뭐냐? 그러면 저는 자신있게 이런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종. 두 번째, 2차전지. 왜냐하면 리튬가가 최근 올라가고 있어요. 2차전지 오늘 또 나쁘지 않잖아. 덜 빠지잖아요. 딴 데보다. 덜 빠지잖아. 이렇게 덜 빠지는 종목은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 얘들이. 덜 빠지잖아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이런 쪽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무조건 주도주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주식시장도 답답한데 그거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 더 답답합니다. 더 답답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냐. 야, 원래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 난 좋아 안 해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시원시원하다고 좋아했잖아. 근데 애가 삶은 감자가 됐어. 나이 처먹어서 그런가. 응? 뭐 하나 결정을 못해. 어려운 건 결정을 못해. 그리고 폼 나는 것만 결정해. 폼 나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산대 사고 나면, 막, 멋있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시인이야? 산재 사고 났는데 왜 타살이야? 사회적 타살이냐고. 뭐, 이런 거만 즉각 대응하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산재 한 건 날 때마다 즉각 대응하고, 이게 중요하냐고. 그거는, 실사 들어가서, 정말 안전장치 미흡했고 이러면 처벌하면 그만이에요. 왜 회사를 망가뜨리냐고. 그걸 잘못 운용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을
벌 주면 그만이지. 왜 애매한 대표이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참 시장을 보고 있느라니 참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진 않지만 딱 한 가지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야, 증시 활성화 정책. 이건 나도 욕 못하겠다. 모든 서민들이 재테크할 수단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자영업자들 다 죽고 있는데 그래도 증시라도 5천 보내면 나중에 거품이 꺼지든 어쩌든 일단 기분은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만큼은 나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하고 있냐? 어? 그거 하나 우측 깜박이 놓고 좌측으로 몸은 틀어서 가고 있냐?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에이구, 참, 여당 당대표 하며, 대통령 하며, 야당 당대표, 야당 하는 짓거리 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삼류를 지나서 쓰레기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됐는지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자, 딱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치인 쓰레기는 이미 오래전 얘기니까. 주식시장이나 살려놓기 바래. 구윤철, 언제까지 심사숙고할 거야? 빨리 결정해. 노란봉투법, 노랑인지 노란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통과되는 순간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정청래 확실히 개딸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도 보라고.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국 기업들 상당수 떠납니다. 1차로 GM 떠납니다. 유럽 기업 대부분 떠납니다. 한국 투자 없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업종 타격 심각합니다. 일자리 수십만 개 날라갑니다. 멍청래야, 기억해라.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생각해라. 경제계에서 양보했잖아. 그 양보안이라도 받아,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자,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